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1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 회담과 무역전쟁 한 가지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다. 캐서린 왓슨 CBS 뉴스 5월 13일자입니다. 무역은 두 지도자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지만 이란의 미약한 상황과 페르시아만의 공급망 병목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월요일에 에너지와 대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개입 없이 대만을 중국의 통제하에 완전히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 트루스 소셜에서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 크고 뚱뚱한 포옹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영화 제작자 브렛 레트너, 폭스 뉴스의 유명 인사 션 해니티 등이 대통령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초대 명단에는 애플의 팀 쿡, 블랙록의 레리 핑크,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계통과 산업계 계통, 또 금융계통이 간다는 얘기네요. 워싱턴과 베이징이 원하는 것.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모두 양국 관계가 안정되기를 원하며 어느 나라도 이를 뒤집는 데 더 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원회의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인 종유안조의 이리우는 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미중 관계를 어떻게 안정화하여 양측이 우발적인 파급 없이 무기한으로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벌여 분쟁을 군사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미중 정상 14일 회담, 트럼프 9년 만에 베이징 입성, 지지통신 국제부 5월 13일자입니다. 베이징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밤 대통령 전원기 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정세, 무역, 인공지능 등을 논의한다. 트럼프의 방중은 제1차 정권에서의 2017년 11월 이래로 2기째 취임 후는 처음이다. 중국 외무성의 귀자쿤 부대변인은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는 중미 관계 및 세계의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한다라고 표명.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차이점을 적절히 처리해 혼미해지는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가져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씨는 14일 정상회담의 가세에 CC와 세계유산의 천당공원을 방문해 밤에는 저녁 식사회에 출석, 15일에 오천회 등을 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13일에는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한국에서 열려 정상회담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했다. 중국 야간에 공항에 도착해서 마중을 받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 흔들면서 동원된 미녀 키 큰 운동선수들도 있나요? 트럼프가 가장 키가 크게 보입니다만은 이 베센트 허리퐁 접견 미중 안정적 관계 발전 당부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강진 세계일보 5월 13일 미중 사전협의 전 경제수장 만나 한과 협력 강화 필요성 등도 강조. 이 대통령은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고 허 부총리는 14일
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의 무역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중요한 성과임을 짚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양국 국민의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여기에 또 실용 외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대통령은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방한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예방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그 다음에 여기 허리퐁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됐겠죠? 부총리네요. 미중 무역 실무 협상을 왜 한국에서 하는 것일까? 제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어디서 만나서 협상을 할까? 그런 뉴스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노출되지 않는 미한중 사이의 한국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중요한 무역에 관한 중요한 한중 인사들이 한국에서 만났을까? 한국이 제3지역이 되는 걸까요? 하나의 완충지대가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더 생각을 확대해 보기로 하죠. 이게 제가 스루프 회계할 때마다 템플릿 자료로 해내는 건데 바이든 정부 때 무역 협상이 결렬된 거나 마찬가지죠. 미중 과잉생산 회담 실패의 결과 관세 전쟁의 성막은 바이든 때부터 미 재무부 장관 미중 중과잉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 합의 2024년 4월 6일 날 했는데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중 추가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과잉생산 지적 미 옐런 저가 중국산의 신산업 파괴 용납 못해. 김효선 조선비즈 2024년 4월 9일 미 옐런 중과잉생산 대응위에 관세 등 모든 것 고려할 것. 이지원 아주경제 4월 2024년 4월 15일 미국 시장에 중국 수출품 밀려 들어오는 것 우려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뉴스를 제가 정리했던 거죠. 원가 회계에는 재고 증가의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그 유혹이 과잉 생산의 악성 제거로 시달린다. 결과는 하지 말아야 할 덤핑 수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진짜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덤핑 수출은 우리가 원조라고 연구한 그런 방송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가보다 더 싼 미친 적자 수출 한국을 살렸습니다. 물음표를 제가 해봅니다. 언더스탠딩 2025년 5월 31일자 방송분이 어떻게 저한테 걸렸네요. 시빌레이제이션 위대한 문명사 14마를 쓴 서울대 문명사 김태유 명예교수의 방송 내용입니다. 방송의 내용은 유신 정부 때 원가보다 덤핑 수출해서 달러를 벌었다. 재료비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적자는 내수를 비싸게 팔아서 메우게 했고 외제 수입 금지를 시켰다. 또한 대부분 비싼 관세도 매겼다. 또한 유신 정부는 각종 수출금융 등 정부 정책으로 산업업체들을 지원했다. 또한 외화 차관을 해서 싸게 빌려주었다. 세무조사도 편하게 해주고 특혜들은 부정부패의 반작용도 발생하기는 했다. 잠재 실업자들 농촌 남녀들이 도시의 산업체에 공급되었으나 농촌은 망하지 않았다. 이것도 수작업의 농사가 아니고 이제 기계화가 많이 돼가지고 망하지 않은
그런 것도 간 거죠. 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산업체를 선발해서 지원 집중 발전시켜 주었다. 그것이 남은 게 현재의 재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경쟁보다 제한적 경쟁이 더 치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측은 제가 그래서 정리해 본 글인데 두 단락까지는 그 방송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실패는 제한 경쟁을 시키지 못해서이다. 태릉 선수촌 같이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시합에 나가게 한다 이거죠. 100대 기업 생존율 7%밖에 안 됐다. 생존한 기업이 현재 한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좌측의 한국 발전 방법을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좌측의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저는 해석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서 스루풋 회계 패러다임으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매출이 달성되면 그 다음은 재료비만 살짝 넘는 가격으로도 팔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덤핑 수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게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스루풋 관점에서는 재료비만 남아도 우리는 판다. 이런 손익분기점 넘은 다음에 그렇다는 얘기죠. 미중 재무장관들이 왜 한국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하는 장소로 택했을까?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덤핑하지 않는 한국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한국은 덤핑해서는 안 되죠. 과거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것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매출이 달성되면은 수출 가격은 재료비만 살짝 넘는 가격으로 해도 마진이 나오니까 고정비용은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넘기면은 싸게 팔아도 되는 거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변수 속 트럼프 오비, 시진핑 3T 치열한 수싸움, 이우중 홍주영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5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1 안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중국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CEO, 팀 쿡 애플 CEO 등과 동행한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이 위대한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두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구매 확약과 보잉 항공기 도입 등 이른바 오비, 빈즈, 비프, 보잉 등의 의제를 통해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구상한 양국 무역투자위원회를 통해 중국이 독점한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대만 문제와 미국의 고율 관세 및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완화라는 3T 타이완 타리프 테크놀로지 의제로 방어선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는 양국의 협상력을 가르는 핵심 지렛대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논의 대상이라고 하지는 않겠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시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전쟁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은 정상회담 전부터 시작됐다. 한국은 앞의 뉴스를 인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로봇 자동화, 미국민처럼 자산의 칠화를 주식 및 금융자산에도 투자해야 필요할 때 산업체가 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또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몰빵해가지고 그거는 현 정부의 견해를 좀 지지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양측은 선물 성격의 해빙 기류를 흘리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실은 선박 3척이 중국으로의 직항길에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자, 중국도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애들은 허구한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이따위 얘기나 하고 자빠졌죠. 이는 1년 4개월여 만에 재개된 미국산 LNG의 중국 직항으로 로이터 통신은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관계가 해빙 기류로 돌아서는 조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 관계 안정에 무게를 두고 미국산 제품의 대중 판매 확대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대항할 힘이 중국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 아니냐. 대도 콩도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란 전쟁으로 중국의 목줄을 죄놓고 그 다음에 승리 선언을 하러 중국에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수사로는 대미중 관계의 안정화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중 관계 안정화라는 것은 미국의 그 패권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치킨 게임을 벌이며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중 무역관계 전문가인 마이런 브릴리언트 DGA 그룹 수석 고문은 전략적 불신은 매우 높고 상징성도 크지만 야망은 낮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진은 그 앤드류 공군 기지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사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배석하는 이 국무위원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가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가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등 정부 인사들과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들 이렇게 되는데 금융 골드만삭스가 간다는 거 블랙락 이것이 저는 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동행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앞에 뉴스 있지만 분명히 글로벌 금융 세력이 안 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신보수주의 템플릿 재료로 항상 하는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굿다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오늘은 짧게 미중 무역 협상 또 미중 회담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재무통들이 무역 협상을 하는데 해석은 한국이 했던 행동을 스루풋 관점으로 저는 재해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길일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